이것은 최근 제가 일으키고만 사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심야도 4시를 넘어서 오히려 아침이 다가오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차로 1시간 조금 넘는 회사로 통근하고 있습니다만 그날은 밤이 너무 늦어져 너무나 피곤한 바람에 운전 도중 편의점 주차장에서 선잠을 잤었습니다. 그 때문에 완전히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좁은 국도를 운전하고 있던 저는 좌측 인도 연석에 올라타 버리는 단독 사고를 냈습니다. 다행히도 새벽이라 인도에는 아무도 없었고 뒤따라오는 차도 없어서 운전 중이던 제 자신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타고 있던 경차는 오일이 새어나오는 바람에 주행 불가 상태가 될 정도로 고장이나 경찰과 소방차를 부르는 약간의 소동이 일어나고 맙니다. 이것뿐이라면 피곤한 직장인이 퇴근 중 일으킨 가벼운 교통사고로 정리될 것 같지만 사실 이야기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고는 요즘 제가 반복해서 꾸는 꿈이 된 기묘한 꿈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조금 오해하는 길이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그 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김없이 예스러운 현관문에 서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건 불투명 유리문입니다. 자물쇠는 걸려있지 않고 오히려 틈새가 조금 벌어져 있어서 안쪽까지 들여다 보입니다. 그 문을 열까 말까 하고 고민하다가 잠이 깹니다. 본 적이 있는 집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기억도 나기 전에 잠이 깨기 때문입니다. 몇 번인가 반복해서 같은 꿈을 꾸는 동안 깨달았습니다. 아, 고민하지 말고 벨을 눌러보면 어떨까 하고요. 누구 집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무례하게 문을 열고 실례합니다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예의가 있는 행동일 겁니다. 그게 꽤나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된 저는 과감하게 초인종을 눌러보았습니다. 꽤나 옛날 벨이라서 버튼을 누르면 띵, 띄면 똥 하고 울립니다. 눌러버린 후 뭔가 터무니없는 짓을 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갑자기 안절부절 못하고 식은땀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안에서 사람의 기척이 납니다. 통통 하는 가벼운 발소리로 불투명 유리 너머로 사람 그림자가 흔들리며 걸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라는 어경없는 목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가느다란 손가락 4개가 미닫이문의 끝부분을 잡고 드르륵 엽니다. 그것은 바짝 마른 노부인이었습니다. 잠옷이라기보다는 병원 입원복으로도 보이는 연한색의 잠옷을 입고 있었고 짧게 깎인 머리는 새하얗습니다. 60대 중반 정도일까요? 집과 마찬가지로 이 인물도 뭔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역시나 기억나진 않습니다. 저는 초조해집니다. 꿈속인데도 기묘한 게 머릿속 어딘가에서 이건 그 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평소대로라면 슬슬 깰 텐데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부인은 눈앞에서 분명히 회의한 표정을 하고 제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 애매한 미소를 지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아닙니다. 저 잘못 찾아왔습니다. 누구냐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 찾아왔습니다. 누구야, 당신? 죄송합니다. 이런 시간에. 햇빛이 희미하긴 했지만 주위는 어슴푸레합니다. 왠지 저녁 무렵이 아니고 새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 양복 차림에 풍채 좋은 40줄에 모르는 남자가 배를 누르고 현관 앞에 서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희죽거리고 있으니 냉정하게 생각하면 이 부인으로서는 공포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건 오히려 제 쪽이었습니다. 이때는 노부인의 눈에 뚜렷한 저기가 보였습니다. 기다려. 라고 낮게 말하면서 제 왼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손톱이 제 손목을 파고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꿈인데도 손목이 얼얼하게 아파서 봤더니 피가 배어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파요. 놔주세요. 그 마른 몸으론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이었는데 저는 어떻게든 뿌리치고 길 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른쪽 옆구리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쫓아온 여자가 제 옆구리에 손톱을 받고 있습니다. 나요!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저는 여자를 바닥에 밀쳤습니다. 옆구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오른손으로 밀치면서 저는 어떻게든 집터에서 나가려고 골목길 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도망치던 도중 시야 좌측, 집터 구석 쪽에 뭔가 돌로 만들어진 기초석 같은 게 있어 그 바닥에 뭔가가 부서진 듯한 목재들이 널브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뒤에서는 바닥에 넘어진 채 여자가 무슨 말을 하는 게 들렸습니다만 저는 그대로 달려 도망쳤습니다. 으으으! 하는 제 비명에 눈을 뜨자 거기는 차 안이었습니다. 너무 피곤해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날도 저는 다시 차 안에서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쨍쨍 내리쬐는 태양이 차 속을 사우나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땀으로 온몸이 끈적댔습니다. 또 저질렀구나 하고 생각한 그 순간에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왼 손목이 아픕니다. 진땀이 아닌 식은땀이 흘러나왔습니다. 조심조심 소매를 걷어보니 마치 사람 손톱 모양 같은 자국으로 생생하게 상처가 나 있어서 욱신거리고 아팠습니다. 잠자다가 스스로 낸 건가 생각하면서 당황해서 오른손 손톱들을 확인해봤지만 핏자국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느끼며 천천히 차에서 기어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오른쪽 옆구리까지 상처가 나 있는지 땀에 젖은 속옷에 스쳐 굉장히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세면대에서 옷을 벗고 확인해보니 왼쪽 손목과 오른쪽 옆구리가 손톱으로 핥힌 것처럼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속옷 오른쪽 옆구리 부분에는 찢긴 곳도 발견되었습니다. 꿈에서 마른 노부인에게 핥힌 부분과 같은 부분이 기묘하게 상처가 나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닭살이 돋은 채 한동안 멍하니 있을 수밖엔 없었습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그로부터 며칠 후의 일이었습니다. 아직 늦더위가 심했던 때라 낮에는 몹시 더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밤이 되면 어느 정도 시원해져서 시골길에서 차를 몰고 있으면 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완전히 가을이 돼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일 때문에 늦어져 회사 주차장에 세워둔 제 차에 올랐을 때에는 이미 자정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벌레 소리가 들려오고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15분 정도 차를 몰았을까요? 심한 졸음이 몰려와서 한동안은 제 허벅지를 꼬집어 보거나 뺨을 때리거나 했습니다만 도저히 졸음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 편의점 불빛이 보인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주차장 구석에 차를 세웠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차가운 캔커피를 쭉 마시고 나서 스마트폰 알람을 15분 후에 울리게 맞춰놓고 손수건 대신 쓰는 핸드타월을 접어 눈 위에 올려놓고 선잠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그 집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현관문이 딱 닫혀 있었습니다. 꿈속에 저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는지 집 옆으로 돌아가 그때 봤던 초석 같은 것을 보러 갑니다. 나무 조각들이 역시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그건 사당이라고 직감했습니다. 신사의 미니어처 같은 것을 집터에 사당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본 적 없으실까요? 뿔뿔이 흩어진 나무 조각들에 사당 문짝에 격자 모양을 한 것들과 벽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 것들도 있었는데 전부 낡고 거무스름했습니다. 꿈속에 저는 잠시 머뭇대다가 몸을 굽혀 그 나무 조각들을 몇 개 치웠습니다. 그러자 진짜 신사의 지붕을 작게 만든 듯한 기와 조각도 빛에서 나왔습니다. 오이나리님. 저는 이 집이 어디인지를 이제 알았습니다. 생각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어쨌든 그곳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뒤에서 사람의 기척을 느껴서 말입니다. 제가 구부리고 앉은 채 얼굴만으로 돌아봤더니 그곳에는 그 노부인이 잠옷 차림인 채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엉덩방아를 찍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 어쩌면 이 사람은... 그러자 저는 다시 으아! 하고 잠에서 깹니다. 순간 어디가 어딘지 몰랐습니다만 저는 아직 차 속, 집까지는 1시간은 걸릴 국도 옆 편의점 주차장입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한여름 때만큼 밝지는 않아서 조심스럽게 내다보니 희미하게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하늘이 어슴푸레했던 게 기억납니다. 알람도 모르고 깊이 잠들어 있었던 건지 저는 3시간 이상을 잤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숨을 내쉬고 운전을 재개합니다. 너무 졸려서 위험하니까 대형 트럭이나 스포츠카들이 무작정 속도를 올리고 있는 국도로 돌아가는 것은 삼가기로 합니다. 중간에 신호등에서 꺾어 좁은 시골길로 들어섭니다. 길은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제가 사는 곳의 역전까지 길고 좁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 꺼진 마트나 다른 건물들 사이로 24시간 영업의 편의점이나 유동집 등의 불빛이 드물게 보일 뿐 차들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차선은 하나이지만 제 페이스대로 운전해도 누구에게 폐를 끼칠 일도 없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조금 잔 덕분인지 졸음은 거의 날아간 상태였습니다. 제 차는 단조로운 외길을 법정 속도로 천천히 달리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있는 동쪽 방향으로 계속 차를 몰고 가니 동쪽 하늘이 점점 밝아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제 곧 아침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똑바로 운전하고 있었을 텐데 단조로운 외길, 그리고 다른 차도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저도 살짝 어리 빠진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며 저는 핸들을 반대 차선 쪽으로 반사적으로 꺾었습니다. 모피 조각 같은 것에 검붉은 게 늘어붙어 있었고 여기저기 부풀어 오른 연분홍빛 뭔가가 갑자기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아마 과속 차량에 치여버린 불쌍한 고양이나 뭔가의 사체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시골길에는 드물지 않은 광경이라서 평소 같으면 불쌍하다고는 생각해도 그다지 놀라지는 않습니다만 그날은 계속해서 두근거리는 저의 심장 고동 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서 저희 집까지 20분 정도 남았을 때였을까요? 저는 강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뭐라고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야가 일그러지는 것 같은, 그게 제 지병인 극도의 피로에 처했을 때 일어나는 이명이라는 것을 잠시 후 깨달았습니다. 끼잉 하는 작은 소리에 시야가 약간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는 듯한 느낌. 그러나 그날은 시각과 청각만이 아니라 후각까지 저는 이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랄까요? 만화책을 펼쳤을 때의 잉크 냄새 같은 게 확 하고 난다면 전해질까요? 똑바로 차를 몰려고 해도 조금씩 비스듬히 나가는 것 같은 감각 아래 오른쪽 귀는 키잉 하는 작고 날카로운 소리에 막혀 차 안에는 잉크 같은 수수께끼의 냄새로 가득합니다. 집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도저히 운전이 가능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젠 안 돼. 아무데나 차를 세워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업시간이 아닌 넓은 마트 주차장 입구에는 밧줄이나 체인으로 진입할 수가 없고, 길가에 잡다한 상점, 가게 앞에 세우는 건 점주에게 폐가 됩니다. 아니, 영업시간이 아닌 새벽이니 너그럽게 봐주지 않을까라고 지금은 생각됩니다만 당시에는 그렇게까지 머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에 나오는 편의점까지 가려고 했습니다. 새벽녘에 어슴푸레한 하늘을 보고 있던 탓일까요? 그때 웬일인지 아까 편의점 주차장에서 꿨던 꿈을 저는 괜스레 생각해내고 있었습니다. 본 기억이 있는 낡은 가옥, 노부인, 부서진 오이나리님의 사당터. 꿈속에서는 분명히 기억이 났었는데 도대체 그건 어디서 본 것일까?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목구멍에 걸려 나오질 않습니다. 화장터 근처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시각, 청각, 후각에 이어 이번에는 촉각까지 위화감을 느낍니다. 왼팔 팔꿈치에 뭔가가 닿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뭐야? 생각한 저는 머릿속이 혼란한 중 속도를 조금 늦추고 주변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눈으로만 왼쪽을 흘깃 바라봅니다. 분명 조수석에 사람이 앉아있는 겁니다. 저보다 훨씬 앉은 키가 낮은 흰머리의 노인이 앉아있는 게 시야 끝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쪽을 들여다보듯이 앉아있었고 제 시야에 짧게 깎은 흰머리와 주름진 이마가 보였습니다. 제가 소리도 못 내고 있자 그것은 입 언저리를 오물대면서 뭔가 낮은 신음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그것은 제 왼손목에 아직 남은 상처 부근을 잡더니 노인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힘으로 그때 꿨던 꿈과 같이 엄청나게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시야가 좌측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차는 인도의 연석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인도와 도로는 같은 높이였고 연석 부분만이 높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끼기기기 하는 끔찍한 소리가 나면서 차는 철도를 달리는 기차처럼 어찌할 방법도 없이 연석 위에 차 바닥을 끌리면서 나아갑니다. 조금 나아간 곳에 연석이 끊어진 곳이 보여서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겨우 차를 세웠을 때는 조수석에 사람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명은 멈추고 시야의 위화감도 사라지고
묘한 냄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단독사고를 일으켰다는 그 사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좁은 도로라서 그런 곳에 경찰차나 레커가 와도 방법이 없습니다. 왠지 모르게 냉정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차를 가장 가까운 편의점에 세우려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충격으로 핸들이 망가졌는지 똑바로 나가지질 않습니다. 힘을 빼면 핸들이 조금씩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좌측에 약간 힘을 넣어가면서 편의점을 목표로 나아가자 이번에는 연료미터가 엄청난 속도로 줄어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료가 새고 있나 싶어 백미러로 뒤를 보니까 기름 같은 게 점점이 제 차 뒤로 보입니다. 편의점까지 자력으로 갈 수 있을지, 도로에서 차가 퍼져버리는 건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겨우 차를 편의점 주차장에 세우고 저는 바로 경찰과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경찰관에게 차의 상태를 말하니 소방서에도 연락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경찰과 소방차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그 꿈을 다시 생각합니다. 기억이 난 것입니다. 그 집은 어머니의 조부모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부서져 있던 곳은 할머니가 매일 참배하고 있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오이나리님이라고 불렀던 사당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어머니를 따라 자주 놀러 갔었습니다만 고등학교에 올라가 먼 곳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도쿄에 나가 대학 생활을 보내고 그 후 취직도 관동지방에서의 매일을 바쁘게 보냈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이미 몇십 년이나 그곳에는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조부모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과 사당에 대해서는 생각이 났습니다만 문제는 제 왼팔을 잡았던 그 노부인입니다. 그것은 할머니는 아니었던 겁니다. 대체 누구였던 걸까요? 몇 분 후 편의점 주차장에는 제가 걱정했던 대로 경찰차와 소방차, 대형 레커차가 오고 소동이 일었습니다. 그때는 해도 이미 완전히 떠 있었고 평소라면 상쾌한 아침을 맞을 이른 아침의 주택가를 적색등이 전멸하는 시끄러운 사고 현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껌을 씹고 있는 몸집이 큰 중년 남성 경찰관과 갓 대학을 졸업한 듯 보이는 안경을 낀 젊은 여성 경찰관이 제게 상황 설명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경찰차 뒷좌석에 타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서 어느 부근에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간단한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만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부주의에 의한 단독사고로 결정되고 귀가를 허락받았습니다. 물론 차 안에서 모르는 노파가 나타나서 제 왼손을 쥔 탓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어서 저는 피곤해서 멍하니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는 식의 말을 경찰관들에게 했기 때문에 과로 운전에 대해 한바탕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이상의 문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도 너무 일을 많이 한 거야. 앞으로 주의하게. 라는 말을 들었을 뿐으로 지금은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왼쪽 손목의 상처는 멍처럼 다소 변색되어 있는 것 말고는 통증도 없고 눈에 띄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옆구리 상처도 완전히 나았습니다만 역시나 멍처럼 변해서 이건 지금도 확실히 보입니다. 사고 이후 그 꿈을 꾸지 않게 된 저는 아무래도 그 일련의 사건에서 해방된 것 같습니다. 최근의 사고에 관한 저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뭐가 관련이 있는 건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후 기분 나쁜 일이 딱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모가 돌아가셨다고 오랜만에 연락이 온 어머니에게서 들었습니다.
이모는 어머니의 여동생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어릴 때에는 외사촌들과 자주 만났는데 고등학교 이후로는 거의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 여성치고는 드물게도 머리를 짧게 자른 활발한 인상의 어여쁜 여성이었습니다만 어머니의 여동생이니 현재 환갑은 지났을 겁니다. 외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집과 땅 등의 유산 때문에 옥신각신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하길 자기 맘대로 다 하더니 결국 얼마 전 죽었다는 것입니다. 섬뜩했던 건 죽었을 때의 이모 모습을 어머니에게 들었을 때 꿈에 나왔던 인물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이모는 요절한 이모부와 사별 후 오랜 기간에 걸쳐 술에 찌든 생활을 보냈다고 하는데 죽기 직전에 치매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말썽을 피워 경찰의 보호 아래에 들어간 뒤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모의 자식들인 사촌들도 뿔뿔이 흩어져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는 상태라서 친족인 어머니에게 연락이 온 것이라고 합니다. 병실에서 봤던 이모는 봐도 누군지 전혀 알아보지 못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병원복을 입고 침대에 눕혀졌는데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여이고 새하얗게 변한 두 발은 마치 삭발같이 짧게 깎여 원숭이 같았다고 말합니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나이가 들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의 보호 아래 들어갔을 때는 치매 증상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었는지 기어다니거나 개나 뭐처럼 우는 소리를 내면서 손도 댈 수 없는 상태였다고도 들었습니다. 죽은 이모는 어머니를 제외하면 친족도 거의 없어서 장례식도 올리지 않고 화장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 듣고 저는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조부모님 집에 대한 것입니다. 이모가 아직 건강할 때 집을 허물어 나대지로 만들고 토지는 팔아버렸어. 돈은 전부 자기가 먹어버렸다고 하더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꿈에 나왔던 그 집도 오이나리님의 사당도 이미 사라졌다고 듣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꿈에 나왔던 노부인은 제 이모였던 건 아니었을까요?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모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지만 나이대는 거의 맞기도 하고 어머니의 이야기와 그 모습이 부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모는 조부모의 집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 집을 허문 이모는 동시에 그 사당도 허물었습니다. 그로 인해 영우나 귀신에 홀린 건 아닐까요? 개나 뭐처럼 이었던 것도 그 때문이라서 그 흉폭한 상태로 제 꿈에 나타났던 건 아닐까요? 제가 사고를 일으켰던 그날에 이모가 죽은 건 아니었을까요? 그게 이모였다면 어째서 오랫동안 보지도 못했던 제 곁에 갑자기 나타났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이미 그 이상으로 이모가 죽은 날이나 이모의 영정사진을 확인할 용기가 남아있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대로 그냥 잊으려고 했습니다만 너무 무서운 이야기여서 누군가가 들어주셨으면 해 이렇게 이야기해봅니다. 그 노파가 정말 이모였는지는 몰라도 이모의 명복을 빌면서 이런 일은 어서 잊고 다시는 사고를 일으키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유의하는 정도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입니다.